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혜서라고 합니다. 귀랑 건강에 관련이 있나요? 네, 이렇게 큰 귀가 있는데요. 이게 네. 바로 우리 몸에 해당되는 그 혈자리들을 여기에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쪽은 머리 쪽이고요. 이쪽은 목 쪽이고 여기에는 췌장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의 주제에 해당되는 췌장자리인데요. 귀는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췌장이 우리 몸에서 혈당 조절을 하고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능도 하거든요. 사실 가장 걱정하시고 두려움으로 있는 것이 증상이 없이 치료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귀에서 췌장 쪽에 반응이 있는 분들한테는 미리 반응이 있다 말씀드리고 시기 관리를 하시거나 운동도 하시고 영양제도 섭취하시면서 관리를 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좀 드리는 편이에요. 여기에 두 구역이 있어요. 여기 연골이 가운데 지나가고요. 여기가 소화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아래쪽이랑 이 위쪽 공간이 있어요. 그 위쪽 공간의 중심부 지점, 거기가 췌장자리거든요. 이 부분에 실핏줄이 지나간다. 여기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췌장이 좀 힘들어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 담낭, 췌장 같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 해당되는 거는 오른쪽 귀에서 봐요. 간이 이쪽이거든요. 이 반응과 이쪽 반응을 같이 봤을 때 뭔가 칙칙하고 아니면 핏줄이 서 있고 덩어리져 있고 한데 라고 하면은 췌장이 조금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귀의 반응은 몸의 신호를 앞서거든요. 저 아직 그런 증상 없는데요 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사실은 이런 증상이 지금 나타났다, 너무 신기하다, 이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근데 현재 증상은 느끼고 있지 않지만 귀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부분 내가 조금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가족 중에 췌장이 안 좋으셨던 분이나 췌장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 귀 상태는 어떤지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을 하러 오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아니면은 궁금하신 점 이제 Q&A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췌장의 좋은 식습관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과식하거나 폭식하시는 습관을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만성 췌장염에서 췌장암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굶었다 확 많이 먹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췌장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과도하게 효소를 많이 분비를 해야지 소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췌장 기능이 약해지게 되고요. 또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췌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췌장 기능이 약해졌다라고 하면은 췌장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간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시술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이 안 좋을 때 간자리하고 췌장 안 좋을 때 췌장자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췌장이라는 곳은 어떤 장기냐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췌장이 상하거든요. 몸이 이완될 수 있도록 귀의 혈자리를 지압해주거나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귀에서 이 부분이 이제 척추 라인이거든요. 척추 라인 따라서 지압을 해주시면 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거를 많이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등 마사지 받으면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이완되는 느낌 받으시잖아요. 귀에서는 이 척추 라인을 따라 지압을 해주시거나 귀 패치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시면 긴장된 거를 좀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게 되면 턱을 꽉 다물게 되거든요. 반대로 또 몸도 긴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턱관절 부분 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췌장자리, 간, 담, 췌는 같이 가기 때문에 간장자리랑 췌장자리 지압을 해주시거나 시술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공부한 프랑스 이열 테라피는 폴 노제 박사님이 규정을 해놓으면서 WHO에서도 대체요법으로 인정을 해주었거든요. 1990년도 그 당시에는 43개의 혈자리를 인정을 해줬고요. 현재는 90개에서 100개 정도가 이제 공식 인증된 상태이고요. 활용하는 혈자리들 한 거의 200개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테라피이지만 이제 보험이 되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일부 국가들만 이제 보험이 돼서 의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험이 안 되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서 보험까지 적용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압을 하시는 경우에는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자리들 이렇게 지압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귀 지압 패치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3일에 한 번 교체를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품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3일에 한 번 해주시면 됩니다.
췌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겪는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귀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반응은 소화가 잘 안 돼요. 더부룩한 증상이 있고 장에 가스도 많이 차는 증상을 겪게 되고요. 두 번째는 등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특별히 운동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등이 결리고 아프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 상태가 바뀌는데요. 변이 기름진 변으로 바뀌는 경우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도 췌장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당뇨를 오래 앓았던 분들이 췌장암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당뇨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췌장암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뇨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관리법에 준해서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췌장 건강도 지킬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당뇨 관리할 때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이를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GI 수치라고 수치가 높지 않은 음식으로 섭취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식사 습관 들이실 때도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 종류 먼저 드시고 단백질 섭취하시고 건강한 지방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하시고 이렇게 식사 순서만 바꾸셔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평소에 식습관을 이런 순서로 하시는 걸로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가장 제가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이 믹스커피예요. 젊은 분들은 라떼에 시럽 추가,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것들 많이 드시게 되면은 췌장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너무 애를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은 췌장 기능이 상하게 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명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참 많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감정적인 소모를 많이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췌장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이 앉아서 명상을 하려고 하면 그 생각에 깊이 들어가게 돼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시면 좋은 게 산책이에요. 산책을 한 20-30분 정도 하시면 머리도 많이 비워지고 감정적인 정화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걷는 거, 아니면 가볍게 뛰시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남동으로 오신 건가요? 바로 남산타워가. 원래는 제가 여기를 명상 공간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간을 마련한 거기도 합니다.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같이 명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클래스는 보통 제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에 대한 거는 이제 댓글 보시면은 안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전문가 과정이 또 있습니다. 건강관리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배우자 아니면 자녀분들, 부모님 건강관리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췌장이 됐든 간이 됐든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한 방향으로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해당 부위에만 너무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췌장을 건강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시고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귀지압법을 적용해 보시고 식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 것도 실천을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눈이 제가 침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뒷골이 막 땡기기도 하고 이 네. 전두엽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엄청 아프고 막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것도 이 시신경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눈 주변 근육이 네. 이제 굳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긁어주고 위에 풀어주고 옆에까지 풀어주고 지압 살짝 여기 살짝 지압해주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쓸어주고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을 하는 17년차 현직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아, 약사님. 그 귀라는 게 귀랑 건강이랑 연관이 그렇게 크게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반사학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귀는 우리 몸 전체의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이 인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쪽이 머리, 이쪽이 척추 라인, 그다음에 이쪽에는 심장이랑 폐, 이쪽에는 이제 소화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하체 부분, 다리 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눌러보면 여기가 귀에 해당되는 귀에서는 이제 턱관절에 해당되는 부위인데요. 내가 이쪽을 누르지 않아도 여기를 지압해도 효과를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귀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거 마치 만약 TV로 따지면 리모컨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제 리모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TV까지 가서 누르지 않아도 TV에 가서 어깨, 팔 이런 데 직접 누르지 않아도 귀에 해당되는 혈자를 눌러주면은 이 부분들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눈이 너무 침침하더라고요. 네.
요새 많아요. 저희도 약국에도 눈 침침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귀랑 연결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원인을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것도 눈에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는 목도 많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러실 텐데, 귀에서는 이제 눈에 해당되는 부분과 요 시신경이 위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목이 있는 부분, 요런 데를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런 데를 이제 좀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주면 좀 괜찮은 네. 건가요? 이렇게 주물러주거나 귀 지압을 할 수 있는 패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패치를 이용해서 붙여주면은 누르지 않아도 지압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사실 눈 피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압하는 거와 같이 실제 내가 이제 좀 굳어있는 이 후두골 부분, 이 시신경이 존재하는 이 후두골 부분이랑 긴장되어 있는 목이랑 어깨 부분을 내가 직접 풀어주었을 때, 그리고 눈 주변 근육들을 같이 풀어주었을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치를 붙이고 패치 얘기 예. 그러니까 귀 부분은 이게 지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것도 이렇게 그 지압 이렇게 마사지를 예, 해주는 맞아요, 게 맞아요. 되게 좋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사실 눈 피곤할 때 우리가 뭐 쉽게 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는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희가 명상을 할 때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비비신 다음에 이렇게 얹는 동작, 그래서 눈의 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동작도 하게 되는데요. 그거 외에 조금 더 도움 될 만한 것들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네. 제가 한번 네, 처음 그럼 해볼까요? 눈이 피곤하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PD님 모시고 해드려 볼게요. 네. 눈이 제가 침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뒷골이 막 땡기기도 하고 이 네. 전두엽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엄청 아프고 막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것도 이 시신경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눈 주변 근육이 네. 이제 굳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위치를 제가 쉽게 그냥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눈곱 끼는 부분의 앞쪽,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눈꼬리 부분, 여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뼈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 움푹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거기 그 부분을 또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썹의 앞쪽, 눈동자가 존재하는 여기 요 라인, 그다음에 여기 요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한 군데 더 약간 왼쪽을 봐주시면 요쪽 부분, 요 부분, 그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요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눈썹 때문에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요 위에다 표시를 할게요. 화살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화살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 눈썹 끝 부분, 그다음에 관자놀이 부분 여기, 이렇게 네, 잘 찍히고 있죠? 네, 제가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캡처하셔서 잠깐 정지 누르셔서 이 부분을 똑같이 하시고 눌러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아까 펜으로 했듯이 이렇게 눈을 살짝 감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여기 진짜 시원해요. 여기, 그다음에 요 부분, 전 여기가 더 시원해요. 그렇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눈썹 머리 중간, 그다음에 여기 눈 꼬리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괄사로 얘는 이제 닿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걸로는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요? 요거는 이제 그 항산화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괄사인데요. 이제 미세하게 근육을 더 자극시켜 줄 수 있게 빗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빗으로 좀 긁는 느낌? 요 정도 아프게 할 필요 없고요. 긁는 느낌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부작용이 있다면 눈만 피로한 걸 풀어주려고 했는데 얼굴까지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되게 좋은 부작용이네요. 부팅에 같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부분을 할 때는요, 얘로는 그냥 이렇게 쓸어주면 됩니다. 근데 되게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네, 이거? 시원하게 네.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눈썹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눈썹 윗부분이 자꾸 뭉치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인상이 맞아요. 사나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미 있는 분들도 이거 하면 좀 개선이 될까요? 예, 맞아요. 거기에 독소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제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없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화살표 3개를 그려주고 네. 거기를 풀어주라고 말씀을 근데 살짝 해주시고요. 아픈 것 같아요. 여기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눈 끝 부분,
여기도 이렇게 지압을 조금 해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눈 앞부분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이 곡선을 활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 이 곡선도 이게 활용이 네, 되는군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눈 쪽에 이렇게. 근데 제가 느꼈는데 이거 자체가 좀 시원해가지고 네. 이게 냉 마사지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자체가 차서 지금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라는 질문도 하시거든요. 근데 아, 실제로는 이게 차서라기보다 풀어주는 이 근육이 이완되는 그 효과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시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저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할 때. 오. 눈 잘 붓는 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편해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긁어주고 위에 풀어주고 옆에까지 풀어주고 지압 살짝 여기 살짝 지압해주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쓸어주고 그리고 지압을 괄사 없으신 분들은 눈꼬리, 눈끝, 눈썹 중간에 끝 이렇게 해주시고 뼈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피로함이 많이 풀려요. 근데 얼굴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근데 얼굴이 지금 이제 얼룩덜룩해지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시신경이 존재하는 곳이 후두골 쪽이거든요. 머리 그러니까 뒷머리 쪽에 있어요. 그래서 뒷머리 쪽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피디님이 조금 네. 약간 의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오, 되겠죠. 네네. 이렇게 앉으시면은 후두골 쪽이 여기가 많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를 와 아파요. 여기가 이렇게 더더덕 걸려요. 네. 지금 네, 엄청 걸려요. 와. 드드득 와.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도 그냥 영상만 보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괄사가 없는 분들은 약간 이 자세로 네, 하는. 이렇게 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아파요. 좀 이렇게 와. 계속하면은 안 아프고요. 이게 이렇게 이게 하고 많이 나면 뭉쳐 있어도 아픈 거죠 지금. 예,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네. 눈꺼풀에 이제 약간 눈곱 낀 것처럼 눈이 뿌옇다가 갑자기 눈이 맑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와. 저는 출근길에 사실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많이 하긴 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근데 운전하는데 눈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밤에 운전할 때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눈 뿌옇거나 야간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후두골 쪽 급하면은 후두골을 이렇게 주먹 져가지고 풀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와 진짜 시원해요. 괄사 있으면 우와. 괄사로 하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없으면은 저는 어떤 거든 모양을 낼 수 있는 거 저는 안 되면은 그냥 그 접시 있잖아요. 접시로라도 하시라고 하거든요. 접시요? 네, 접시 뒤집어가지고 그 아. 난로라도 하시라고. 아.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목에 굳어 있는 경우에 눈까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굳어 있을 경우에 뒤쪽 근육이 당겨지면서 눈이 더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도 이런 식으로 와 완전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승모 쪽이랑 와. 이 뒷목 쪽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네.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버섯목이라고 해서 여기 튀어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이쪽도 같이 긁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어디에 안 좋은 건가요? 여기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 그리고 머리로 가는 순환도 안 좋아지고요. 두통약인데 통증을 차단하는 거지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은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약 대신에 이런 거를 하는 게 네, 좋겠네요.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네. 옆머리가 아프신 분은 옆머리를 이렇게 긁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뒷머리가 통증이 있다? 뒷머리 이렇게 긁으시면 되고 내가 좀 눈이 뿌옇고 시야가 안 좋다? 그러면은 뒷머리를 목이랑 같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뭉친 부분 여기도 풀어주고 여기가 풀려야 돼요. 좀 많이 뭉쳤네요. 많이 뭉쳤나요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피디님 같은 경우는 여기 많이 뭉쳐서 염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붉어지는 거거든요. 아.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붉어져요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붉어졌나요? 지금? 예, 좀 붉어져요. 어. 그럴 때는 이렇게 약간 오일을 써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진정 효과하고 미백 효과가 있는 마사지 오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괄사랑 같이 쓰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괄사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괄사 쓰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발랐을 때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쵸? 이게. 네. 아.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집에 만약에 오일 다른 거 있으시면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완시키고 진정하는 효과로 사용하려고 오일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분이 지금 임신 중이신데 특히 임산부들이 종아리가 많이 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일을 종아리 바르신 다음에 이걸로 종아리 풀어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배 쪽이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여기 압박이 되면서 하체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체험을 꼭 해보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나무나 도자기 같은 거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미네랄로 된 거는 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확실히 조금 편안하고 아프지 않은데도 많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누군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할 때는 여기 눈꼬리 앞하고 뒷부분, 그다음에 여기 부분, 그다음에 눈 앞머리, 눈썹의 앞쪽,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끝부분, 그다음에 옆에 쏙 들어간 미간 부분 눌러주시면 돼요. 눈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후두골 쪽하고 뒷머리와 어깨 쪽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눈이 평소에 조금 침침하고 뭔가 막이 낀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아주 편안해지고 시야가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보시고 나는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 보시면은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눌러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받았을 때 눈 쪽 했을 때 바로 잠에 들 뻔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잠들어서 제가 사실 밤에 거의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하다가 잠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네. 멘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이 되면서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해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화나거나 제가 뭐 안 좋은 일 있거나 이럴 때 저는 괄사를 합니다. 하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네. 잠이 안 온다 할 때, 네, 그렇죠. 잠 안 오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완되면서 좀 마음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뭐 잠도 잘 오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괄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 생각에 더 많을 것 같아요. 좀 맞아요. 힐링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여러 것들을 가지, 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좀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작년부터 괄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인 활용법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도 있고요. 화학적인 약을 섭취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눈 피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딱 보면은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나이에 비해서 엄청 젊어 보이는 네, 사람이 맞아요. 있어요. 동안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노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면 동안 메이크업 해주세요, 또 중안부 짧게 메이크업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니면 화장할 때도 그런 걸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을 텐데 사실 그게 젊어 보이고 싶고 어려 보이고 싶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네, 두 글자인데요. 뭘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죠? 감정 아닌가요? 감정? 네, 땡. 두 글자인 거는 맞추셨는데요. 네.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가 좋은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구부정하고 안 좋은 분이 있는데요. 이게 노화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세가 바른 분들은요. 순환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혈액도 흐르고 림프도 흐르고 또 기라고 하는 에너지도 흐르게 되는데, 자세가 구부정하게 되면요. 이런 흐름들이 막히게 돼요.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 이런 흐름이 좋아지면서 몸 곳곳에 영양분, 산소, 그다음에 에너지들이 잘 전달이 되겠죠. 그런 원리로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세가 어떤 자세가 가장 베스트인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학창 시절 때 선생님께서 자세 똑바로 앉아, 바른 자세 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는 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번 신체 부위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쪽 엉덩이를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는 느낌? 허리를 이렇게 바로 세우고 내 척추뼈가 하나씩 하나씩 그 위에 얹어진다는 느낌
느낌으로 쭉 세우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지죠. 그리고 나서 내 귀가요, 어깨선이랑 일치하도록. 보통은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빼기 쉬운데요. 이렇게 뒤로 딱 해서 일렬로 맞춰주시면 이게 바로 흐름이 제일 좋은, 우리의 기혈순환이 잘 되는 바른 자세에 해당됩니다. 기혈순환이라고 했는데 네. 기혈순환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뭐 기혈순환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풀어서는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라는 거는 우리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뜻하고요. 혈이라는 거는 뭘까요? 혈액. 그래서 기혈이라는 거는 이 혈액과 이것을 돌리는 에너지, 기운. 그래서 기혈순환이라는 거는 이 에너지가 잘 돌고 혈액이 잘 도는 상태, 그 순환이 잘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엔 순환이 가장 핵심인 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순환이 막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운동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운동을 좀 하시면 효과를 보시고 그 순환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근력 운동, 근육을 많이 키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균형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근력 운동을 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순환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그냥 근육이 딱 있는 게 아니고요. 근육을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막과 근육이 유착이 된다거나 틀어져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근육만 안 움직이게 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내장들이 움직이는 것도 내장근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장근도 움직임이 좀 제한을 받으면서 흐름도 안 좋아지고, 그럼 만약에 소화기가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소화불량? 그렇죠.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근데 위를 내시경하면 멀쩡하다고 하는데 계속 소화불량이 시달리고 음식만 먹으면 음식이 멈춰있는 느낌이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 근막에 문제가 생겨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단순히 운동을 하면 좋아져요. 물론 운동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근막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혈의 좀 흐름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기혈 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제가 오늘은 제 소개를 제가 안 했으니까 외삼일이다. 네, 여기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저를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귀를 통해서 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근막을 풀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귀에는 우리 몸 전체 장부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귀를 지압을 하거나 아니면 귀를 지압할 수 있는 패치를 통해서 기혈 순환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압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근막이 이제 유착된 경우에는 귀 지압만으로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는 좋아지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괄사 하나씩 또는 마사지 도구 그런 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유착된 것들을 풀어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순환이 막힌 것들을 좀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도구가 필요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상에서도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숨쉬기? 숨쉬기도 좋죠. 숨쉬기도 좋아요. 복식 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걷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맨발 걷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맨발 걷기. 동물들은 다 접지가 되어 있잖아요. 땅이랑. 신발 신고 걷는 동물 보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땅이랑 접촉이 돼서 내 몸에 쌓인 과잉의 양전하들이 땅으로 이렇게 흡수되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신경들이 안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고무로 된 신발을 신고 다니죠. 피디님도 오늘 운동화를 신으셨는데 운동화 밑창이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저도 오늘 사실은 그런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되면 땅과 접지가 안 되고요. 흐름이 딱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생성된 과잉의 양전하, 이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하면 더 쌓이게 되거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맨발을 걸을 때, 흙길을 걷거나 또 황토길을 걸을 때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데 요새 이제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건강에 좋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셨기 때문인데 그 기전이 이러한 원리입니다. 실제 황토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걷잖아요. 네. 그러면 무좀균이라는 그런 게 맞아요.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런 황토의 기능이나 이런 걸 모를 때는 그걸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황토 자체에 이런 살균하는 기능이나 해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황토가 좀 물에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가 더 효과가 좋고요. 지금 이제 날씨가 벌써 오늘 추워졌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려다 동상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거든요. 사실 겨울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숲이 많은 길을 좀 걸어 다니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 숲길을 걸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겨울에도 그런 게 좀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에 살던 집은 북한산이 바라보이는 산책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보면서 산 위로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덜 추울 때는 저도 맨발로 걷기도 했었고, 이제 좀 추울 때는 그냥 신발을 신고 걷는데 대신에 거기는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걷다 보면은 머리에 꽉 찬, 또 내 몸에 꽉 찬 그런 양전하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뭔가 생각 덩어리들, 과잉의 뭔가 그 덩어리들이 이렇게 싹 빠져나가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는 못하겠다. 아무래도 남들 시선도 나는 신경 쓰이고 아직 맨발 걷기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접지가 되는 그런 신발을 팔더라고요. 워싱 슈즈라고 팔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신으시고 걷기를 하시는 것도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둘레길 한번 걸어봤거든요. 네, 네. 둘레길 걸으면 이제 산을 많이 가게 되는데 네. 거기 어르신들이 맨발로 그렇게 막 산을 맞아요. 거는 분들 많아요. 네. 저랑 친한 분들도 저는 이제 명상하다 보니까 명상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항상 흙길을 만나면 신발부터 벗어요. 신발 벗고 신발을 들고 맨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약사님이 명상하러 가시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이제 하트플레스 명상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명상을 배우고 이제 같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연에 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고 흙길도 많거든요. 그래서 힐링이 잘 되는 그런 장소가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그 제가 하고 있는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저는 명상이기도 해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노화를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건강의 핵심적인 부분은 노화가 됐든 뭐 당뇨가 됐든 뭐 신장 건강이 됐든 전 핵심은 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맞춰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핵심은 사실은 내가 몸과 마음 이완이 잘 되고 그다음에 나의 의식이 성장하면 질병이 올 수가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처음에는 신장이 아팠다가 그 다음에는 간이 안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무릎이 아팠다가 이렇게 병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몸만 보실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병을 끌어당기는 나의 마음, 심리 상태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감정적인 것이 어느 정도 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아픈 일 또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은 나의 의식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저의 목표도 사실은 너는 삶의 목표가 뭐야? 그러면은 돈 많이 벌래? 아니면 나는 뭐 명예를 얻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의식이 성장하는 것. 의식 성장을 목표로 삶을 살아가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맨발 걷기, 오늘 말씀드린 뭐 이혈, 그다음에 괄사 이렇게 하는 거는 초반에 내가 너무 몸에 제약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울 때 그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편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사님은 이혈 전문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노화, 그 스트레스, 기혈을 순환시키는 그 네. 이혈 마사지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맞아요. 사실은 그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건강의 원리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세거든요. 자세, 그 다음에 독소가 잘 빠져나가는 림프를 열어주는 것. 그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림프 순환 자리.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귀를 설명할 때도 이 뭐 혈자리 하나씩 다 외워야 되고 뭐 200개 넘는 혈자리를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냥 건강에 대한 기본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른 자세가 돼야지 순환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른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림프 순환, 그리고 우리가 긴장되어 있으면은 없던 병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완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항상성에 의해서 건강 상태로 자꾸 가려는 그런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안 보인다, 자리 좀 크게 해달라, 표시를 해달라, 빨간색으로 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적극 반영해서 오늘 제가 빨간 펜을 준비를 했고요.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완을 할 수 있는 혈들이 이쪽에 존재합니다. 여기 제가 크게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여기 이완을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턱관절 부분인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턱을 꽉 깨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완을 해주면 1차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여기가 척추 라인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 라인을 따라서 귀 지압 패치를 붙이거나 이쪽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완하고 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 여기까지가 두 번째까지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소를 빼주고 노폐물이 잘 나가야 되잖아요.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야 거기에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림프 순환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림프 자리예요. 그래서 이쪽 요렇게를 지압을 해주시거나 지압 패치를 붙여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 정도 표시해 드렸는데 안 보인다 하시면은 한남동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노화에 대해서 사실 신경 쓰신다고 하면 몸의 노화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사실은 얼굴 노화도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실은 팔자주름이에요. 팔자주름 때문에 또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상악하고 하악 자리가 있어요. 상악이라는 건 위턱이죠. 그리고 여기 아래턱 자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지압을 해주시면 이 얼굴이 이렇게 처지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처지는 거를 이쪽으로 올려주면서 조금 더 젊어 보이게, 요거는 이제 외모를 가꾸는 방법으로 제가 좀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완을 하고 바른 자세를 취해서 기혈 순환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림프 순환을 시켜서 독소를 빼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약사님이 신제품이 제가 나와서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신제품으로 거기를 이제 붙여주면 좋네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신제품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인기가 엄청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계속 그 품절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가지고 지금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건강 키트하고 뷰티 키트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건강 쪽에 쓰는 것과 뷰티 쪽에 쓰는 것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두 개를 교차해서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여기 안에 이제 리추얼 카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보고 바로 따라 붙이실 수 있게 직관적으로 좀 이 가이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하시면 하나씩 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얘가 바른 척추, 바른 자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른 척추 자세 기본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리추얼 카드 중에서 기본이 있는데, 기본은 림프 순환이에요. 림프 순환 자리에는 턱관절 자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세 장을 붙이면 할 수 있는 거라서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 얘는 이제 교집합이 좀 있죠. 요 두 자리에는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해주면 일단 림프 순환 시키고 이완시키고 바른 자세 요거를 할 수 있다. 요것만 따라 해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안에 이렇게 지압볼이 들어있거든요. 원래 요거 방송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 패치를 혼자 붙이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거든요. 구매하신 분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하셔가지고 귀 지압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귀가 이렇게 있으면요. 네. 지금 제가 이 구가 6개, 지압볼이 6개 들어있는 패치를 뜯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턱관절 있는 부위부터 이렇게 한 장을 붙였고요. 약간 진짜 아픈데. 아프지요? 그다음에 그 바로 위 테이프 끝선을 맞춰서 바로 위에 또 한 장을 딱 붙이고요. 그다음에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추 있는 데부터 요 안쪽으로 이렇게 연고를 감싸듯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허리 쪽이 지금 엄청 뜨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이거 근데 맞는 건가요, 이거? 네, 여기 지금 붙인 아, 데가 허리. 네네. 네. 요렇게만 붙여도 이제 이완시키고 림프 독소 빼주고 바른 자세 요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와, 이거 요렇게. 진짜 아픈데요? 근데 얼굴이 올라갔어요. 비포부터 다시 1분 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 이제 안 머리가 안 아픈 좋나 순간이 되면은 네. 이제 몸이 많이 이완이 됐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통증을 약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뒷면에도 이렇게 붙이면은 효과가 2배입니다. 뒷면에도. 네. 간단해요. 지금 붙이는데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네, 지금 1분도 안 했는데. 네, 스스로 붙이기에도 굉장히 편해요. 저는 이제 네. 요거를 개발한 취지가 셀프 케어를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스스로 내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쉽게 붙일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지금 제가 느꼈는데 지금 등이 엄청 따뜻해졌어요. 하고 그렇죠. 나서. 감각을 네. 잘 또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요게 이제 몸이 따뜻해진다, 그다음에 손발이 좀 후끈후끈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몸에 이제 이게 바로 기혈 순환이 되는 느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화, 저속노화 뭐 이런 거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 들어 보이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야 이완이 잘 돼야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면 노화로 진행될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내가 스트레스 좀 덜 받는 환경에 있어야 혈액순환도 기혈순환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환경을 좀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나를 이완시킬 수 있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 안 좋은 감정에 빠져 있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것, 뭐 예를 들면 저한테는 그게 산책이고 어떨 때는 뭐 맛있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거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한 가지 사소하지만 나의 기분을 확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 그것이 바로 노화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되실 때 좀 나무가 많이 우거진 숲길을 산책하시는 것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맨발 걷기를 한번 같이 가보는 오, 것도 너무 좋을 좋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단풍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풍이 든 그 숲길을 걸어가는 거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삶에서 약간 한 발짝 떨어져 나와서 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보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도 준비해서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처음 뵙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한번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와, 근데 약사님 귀를 하신다는 게 좀 약간 조금 놀라운데 네, 귀랑 그 건강 쪽이랑 좀 관련이 있나요? 네. 좀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인체 중에서 이제 귀는 우리 인체 전체의 그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손반사학이나 발반사학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손지압을 한다거나 발 마사지, 발 지압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 뭐 귀도 마찬가지로 지압을 하면 좋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귀는 우리 몸 전체에 해당하는 혈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인 우리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제가 듣기로는 귀에 이런 어느 특정한 부분을 만지면은 5년이 젊어진다는 얘기가 오, 있던데 네. 최소 5년입니다. 최소 5년이요? 네. 그게 진짜 가능한가요? 네. 사실은 저는 제가 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전 사진을 보면 한 5년 전, 7년 전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나이 들어 보여요. 근데 제가 한 7년 꾸준히 이열 테라피를 했는데 제가 올해 41거든요. 근데 다 팔자주름이 지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어떤가요? 아니, 그 아직 없지 않나요? 게 아예 안 믿겨지시는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원리로 그 팔자주름? 그런 네. 거 어떤 원리로 피게 되셨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열 테라피를 통해서 이런 팔자주름이 없어지거나 좀 동안형 얼굴이 되는 원리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성형 수술이나 시술 같은 원리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원리는 우리 몸이, 우리 얼굴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근막이라든지 신경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인데, 그것을 다시 건강하게 돌려주면 이 얼굴이 리프팅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막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착이 되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굳게 돼요. 사실은 뭐 두피나 이런 데도 굳어지게 되면은 표정도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쪽만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 비대칭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제가 듣기로 그 말씀은 얼굴에 있는 근육이 좀 이상이 생긴다는 건데 네. 이게 더 심해지면 좀 안면 근육 장애나 그런 게 올 수도 네, 있는 그래서 구안화사라고 하는 그 한쪽만 마비되는 경우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 그런 경우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증상에도 이제 이어 테라피를 통해서 좀 개선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팔자주름이 펴지게 하는 그런 곳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팔자주름이 생기면 대부분이 이제 이 팔자주름을 괴롭히세요. 이거를 막 이렇게 문지르고 이쪽을 어떻게 뭐 주사를 맞고 해서 이쪽을 괴롭히시는데, 사실은 간단한 원리로 이 얼굴 전체에 이렇게 올려주면 사실 주름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귀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자리를 지압을 해주면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팔자주름이든 아니면 얼굴 뭐 이렇게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생기게 되거든요. 불필요한 이 부종이 생길 때 얼굴에, 그러면은 그게
부어있다 빠지고 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턱관절 자리에서 시작돼서 이쪽이 림프 순환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예요. 요렇게 귓바퀴 안에 홈.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을 지압해주거나 지압을 할 수 있는 귀 패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부착을 해서 지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쪽을 조금 더 이렇게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쪽에 해당되는 이 상악이랑 하악, 요쪽에 해당되는 곳이 요쪽 상악, 그 다음에 여기 하악 자리가 있습니다. 상악, 하악. 그래서 이 턱관절 자리와 상악 자리, 하악 자리를 같이 요쪽을 시술을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해준다는 게 눌러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붙여주신다는 건가요? 만약에 집에 재료가 없거나 도구가 없으면은 손으로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귀 지압 패치 안에 이렇게 볼 같은 게 들어있는 지압 패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부착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하시게 되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네. 저 큰 귀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기 많이 한회세요. 그런 거 혹시 안 파시나요? 근데 요 혈자리들이 다 이제 한자로 되어 있어서 구매하셔도 사실 좀 사용하기는 번거로울 수 있는데 제가 기회 되면 한글로 된 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 귀도 한번 좀 진단해 오,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붓기가 좀 있으셨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네. 제가 그나마 좀 최근에 달리기를 좀 하면서 조금 네, 빠진 편이긴 해요. 맞아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근육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림프 순환이 잘 되거든요. 피디님 귀를 보고서 이것 때문에 얼굴이 부으시고 좀 푸석푸석한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사실은 뭐 얼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귀에서 제가 큰 귀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네.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눌려 있으세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 후두골 쪽. 후두골 쪽. 네, 그래서 평소에 좀 두통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7월 달 동안 한 달 내내 두통약을 먹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눌려 있으시면 심한 두통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진통제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악성 두통, 악성 편두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눌려 있으시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막혀 있는 거예요.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무겁고 두통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목에서부터 머리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붓거나 탄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여기를 많이 누르면 되나요? 네, 경추를 많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귀 지압을 할 때는 제가 아까 지금 턱관절하고 상악하악 자리 요거 말씀드리고 림프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추가로 하시면 좋은 자리가 바로 경추 라인이에요. 여기 이쪽이 우리 몸에서 목에 해당되는 경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시술하거나 지압을 해서 풀어주시면은 얼굴 부종 가라앉는데 그리고 얼굴을 동안형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기하죠? 혹시 이거를 제가 지금 받아도 이게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럼 한번 제가 시술을 촬영을 해봐드릴까요? 무릅쓰고 한번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시술을 해봐드릴게요. 네네. 턱관절 자리로 시작을 해서요. 이쪽에 시술을 하고 이런 지압 제품들이 있는데요. 안에 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이 들어있는 걸로 얘가 작용하는 효과가 이제 원적외선을 방출하면서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네. 아프죠? 진짜 아픈데요? 네, 좀 아프죠. 아프신 분도 있고요. 또 통증을 전혀 안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파요. 그렇죠. 왜냐면 그쪽이 안 좋으셨었기 때문에 이런 걸 혹시 한번 붙이면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나요? 3일 정도 붙이고 계시다가 교체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아. 막힌 부분을 여겨서 네. 지금 눈썹이 떨리고 있어요. 네. 통증을 숨길 수 없네요. 살짝 참는. 그래서 경추 부분에 이렇게 시술해서 제가 좀 살살 할게요. 너무 네. 아프시면 안 되니까. 이게 혹시 한번 붙이고 나서 계속 아플 수 있나요? 통증이 점점 가라앉아요. 뭔가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건데 네. 점점 개선이 되거든요. 반복 시술할수록. 그렇죠. 조금 아프시죠. 이거 생각보다 주사보단 안 아픕니다. 근데 좀 아파요. 어떤 분들은 네. 되게 통증을 많이 느끼시고요. 여기는 머리 부분인데 여기 진짜 아픈. 네. 여기는 진짜 아픈데요. 두통이 있으셨다고 해서 제가 머리 부분도 좀 시술했고 여기는 상악 부분이랑 그다음에 아래쪽 턱 부분도 좀 추가로 시술을 해드릴게요. 아래 턱 부분이면 이쪽인가요? 이쪽? 네, 하악 쪽 여기. 하악 쪽. 네.
아, 제가 평소에 계속 그 주무르던 곳이 네. 딱 요 귀로 바로 맞춰주셨네요. 오, 제가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로 이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이걸 관해서. 근데 오자마자 맞춰주셨어요. 네. 어, 근데 귀 안에 제가 이게 네. 옆에서 보니까 이 네. 안쪽에 좀 염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요새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몸에 염증이 좀 쌓여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컨텐츠도 네. 고민하시느라고. 근데 네. 앉으신 김에 림프 순환 자리까지 네. 이렇게 시술을 해서 아마 이렇게 이쪽을 봐주시면은 귀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진짜 아파요. 여기가 진짜 아픈데요, 여기가? 이쪽이? 거기요. 네. 손목 여기는 이쪽 부분이에요. 제가 손목이 진짜 안 좋습니다. 네. 직업병이라서 네. 계속. 그쪽 부분이 반응이 또 있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뒤에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촬영하시는 동안에 여기를 꾹꾹꾹 눌러주시면은 아마 네. 촬영 끝나고 집에 가실 때쯤 되면은 네. 여기가 슬림. 근데 여기 진짜 실제 좀 빠지긴 했어요. 진짜요? 네, 보여요. 한번 저 봐주실래요? 네. 진짜다. 진짜요? 진짜 아니, 맞았어요? 진짜 근데 카메라 한번 정면을 보시고 나중에 확대해서 네. 얼굴 보시면은 눈꼬리도 여기 올라오고 여기가 슬림해졌어요. 그럼 이게 불균형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반대쪽도 해줄 수 있나요? 반대쪽은 제가 비용을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내서라도 반대쪽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자마자 그런 거를 다 아시게 되나요? 네, 이거 공부를 하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클래스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내가 셀프로 하고 싶다, 이런 걸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어 테라피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요. 조금 깊이 있게, 왜냐면은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고 지금 후두골 쪽이 막혀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눈 시야도 좀 뿌얘지거든요. 눈도 피곤해지고 이런 질환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수업도 따로 있습니다. 한남동 카페 골목입니다. 한남동 주변에 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좀 이런 정보를 많이 얻고 싶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어 테라피가 궁금하신데 좀 정보를 얻고 싶은데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올바른 정보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이어 테라피 관련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질문 답변을 해드리는 단톡방 그 링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땡겼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쪽 네. 그 목 쪽인데 특히 그쪽이 계속 뭔가 그 리프팅 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네, 시술 받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반응이 뭐냐면 이쪽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시야가 맑아졌어요. 눈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목 쪽이 아프던 게 편해졌어요. 이런 반응들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여자분들은 마사지라든지 이런 거 에스테틱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전신 마사지 같은 거 받고 나면 몸 엄청 가볍거든요. 그런데 한 2-3시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얼굴 리프팅, 그다음에 뭐 팔자중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으시면서 저렴한 가격에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 없이도 이곳에 자극을 하려면은 어떤 강도로 얼마나 하면 좋을지가 네. 궁금해요. 보통은 이제 강도라는 거는 좀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귀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눌러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귀가 딱딱해서 잘 안 접혀지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말랑말랑해서 접어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강도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아프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서 점점점 그 강도를 올려주시면 나중에는 좀 편해지실 거예요. 꾸준히 하신 분들은 처음에 귀가 딱딱하고 아팠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지금 말랑해졌어요 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압하는 부위를 제가 큰 귀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동안형 얼굴을 만드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디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한두 번이고요. 결국은 얼굴 리프팅 되는 거에 제일 관심 많으신데, 이 턱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부터 이 경추로 올라가는 쪽, 이쪽을 지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안면부예요. 그래서 귓불 부분은 충분히 지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이 림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림프 순환 부분. 이쪽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를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 있잖아요. 반으로 접는 거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영상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왜 고무줄 여기다 끼워 놓으면은 얼굴 리프팅 된다는 그 영상 요새 많이 돌거든요. 그 원리도 귀를 지압하는 이 원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무줄 이렇게 낀 채로 계속 밖에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이렇게 지압을 해주거나 아니면 귀 패치를 붙여놓는 거는 내가 일상 중에서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울 보면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좀 주변 분들이 있으면 네. 서로 같이 맞아요. 자리를 붙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클래스 배우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커플들 많이 오시고요. 자매분들, 그 다음에 엄마랑 딸이 와서 배우시는 경우도 많고요.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배워서 서로 해주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맨손을 하시는 것도 알려주시고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알려주셨잖아요. 귀 말고도 또 이런 좀 젊어지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또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제 목에 이렇게 걸고 있어요. 이게 괄사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발사가 뭔가요? 괄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지압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빛 형태로 되어 있는 괄사를 항상 이렇게 소지하고 이렇게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는데요. 아침에 사실 출근길에 귀에는 항상 이렇게 붙여 놓고요. 출근길에 부종을 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뭐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 법에서 이렇게 주먹 져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그거를 하면 얼굴 부종은 빠지긴 하지만 단점이 피부가 늘어져요. 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얼굴 피부를 세게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은 피부가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압점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지압할 때도 턱관절, 그 다음에 상악, 하악, 그 다음에 경추 이런 데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똑같이 이걸 이용해서도 이렇게 턱 라인, 이렇게 턱 밑을 쓸어서 귀 옆까지 이렇게. 근데 그거 쓰면은 제가 네. 궁금한 게 비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네, 이게 하면은 그 피부 이렇게 막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전혀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세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부분이 어떻게 마감이 돼서 그런가요? 여기가 뾰족하지 않아요. 일반 빛같이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고요. 이제 뭉툭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모양보다 좋은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처음째는 이렇게 턱 라인을 이렇게 쓸어주고, 그 다음에 요 교근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근을 풀어주시고, 턱 밑에 있는 이 살땜을 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쪽을 쓸어서, 네, 이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측두근이 육착이 되면은 이것 때문에 얼굴 형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럴 때 이 측두근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빗 모양일 때 이게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옆머리를 풀어주면은 두통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건 저희 자사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달빛 조각이라는 건데요. 다른 괄사보다 이 성분 자체가 좀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좀 가볍게 쓰시면서도 좀 리프팅 효과라든지 이제 두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괄사 마사지 그 도구 네. 있잖아요. 저희 채널에서만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채널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 들고 오시면은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열어드리고 같이 모여서 사용법을 배워보는 그런, 무료인가요? 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네. 이거 무료로 구매하신 분들에게 1회 무료로 클래스권을 같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클래스를 운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소개하려고 모였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목이 뭉쳐 있어서 목을 좀 풀어드리고 했더니 목이 이렇게 길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해서 그때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구매해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와, 너무 솔깃한데요? 네. 이 쓰는 방법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게 살짝 긁기만 하면 돼요. 네,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많이 질문하시는데 불편한데 그냥 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턱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귀 앞으로 내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흉쇄 유돌근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흉골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기 진짜 많이 뻐근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풀어주면은 머리 쪽으로 혈류가 잘 가면서 시원한 느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측두근 풀어주고요. 사실은 이마주름 풀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쪽이 유착이 되면서 이마에 주름이 잘 생기게 되는데 요 앞머리 라인을 풀어주면 또 요 부분에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얘도 팔자주름 요 있는 부분 여기 팔자주름 있는데도 여기가 덩어리져 있어서 뭉치면서 주름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요 끝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이쪽 팔자주름이 옅어져요. 실제로 이거는 전후 사진은 이걸 사용하신 고객분이 본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자기 팔자주름이 사라졌는데 이거 맞는 거냐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뭉쳐져 있으면 주름이 지는 거라 가지고요. 올려주고 풀어주고 하면은 옅어지게 됩니다. 강도는 그냥 살짝 쓸어내는 정도.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원래 괄사를 세게 써서 아프고 멍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쓰시면은 근막이 다쳐요. 그래서 그렇게 안 쓰시고요. 그냥 머리 빗는 정도? 그냥 가볍게 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용도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손가락에 있는 신경 지나가는 마디에 쓸 수 있고 그 발이나 종아리에도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차차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그 댓글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 댓글 보시면은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그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귀 지압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내용, 또 뭐 괄사 통해서 이제 부종 빼거나 아픈 곳을 이제 마사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